안녕하세요 고장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의해서 화학 평형이 이동되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저희가 농도나 압력을 바꿨기 때문에 화학 평형 상수가 바뀌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평형 상수가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분 계시죠? 바로 르샤틀리에입니다. 오늘도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하면서 수업을 나갈 건데요. 자, 농도, 압력, 온도의 변화가 화학 평형을 이동시킬 때 화학 반응은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실험 상황은 뭐냐? 자주 등장하는 그 반응이죠. 바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반응입니다. 자, 온도를 변화시킬 때는 해당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어진 이 반응은 반응 엔탈피가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르샤틀리에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온도를 한번 낮춰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를 낮췄더니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젓갈색이 좀 더 연해졌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산화질소가 적어지고 사산화이질소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자, 그 말은 즉슨 온도를 낮췄더니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르샤틀리에 원리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 거는 온도를 낮췄습니다. 자, 온도를 낮췄으니 반응을 통해서 온도를 높여야겠죠. 자, 주변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 반응이 열을 흡수해야 될까요? 발산해야 될까요? 열을 발산해야지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험하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었습니까? 흡열 반응이었습니까? 발열 반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발열 반응인 정반응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결론적으로는 온도를 낮췄으니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열 반응인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온도를 높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도를 높였으면 온도를 낮춰야겠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도를 높였으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흡열 반응인 역반응이 우세해지게 되는 겁니다. 르샤틀리에 원리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의 서두에서 이 온도 변화 때문에 평형상수가 바뀐다고 했죠. 이제 실험의 결과를 통해 그 부분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평형상수가 해당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또는 발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평형상수의 변화 추이가 바뀌죠. 자, 온도 변화에 따라 평형상수가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응의 열 출입 방향에 따라 그 경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인 흡열 반응의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오히려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발열 반응의 평형상수가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형상수가 얼마나 증가하냐, 얼마나 감소하냐를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증가했을 때 흡열 반응의 평형상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온도가 증가했을 때 발열 반응의 평형상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만 여러분이 르샤틀리에 원리를 통해 예측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반응을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자, 염화 코발트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많아지면 분홍색을 띠게 되고요. 생성물이 많아지게 되면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때 반응 엔탈피가 양수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반응 엔탈피가 양수다?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흡열 반응이죠. 그쵸? 자, 그럼 흡열 반응의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 반응의 경우 평형상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쵸? 자, 평형상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생성물은 많아지고 반응물은 적어지겠죠.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액은 파란색이 되겠죠. 자, 같은 변화를 선생님이 르샤틀리의 원리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 이 온도를 감소시켜야겠죠. 그쵸? 자,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이 필요합니까? 발열 반응이 필요합니까? 흡열 반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어진 반응에서 흡열 반응은 정반응입니까? 역반응입니까? 정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흡열 반응인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은 파란색이 되는 거죠. 같은 평형 이동을 평형상수로도 설명할 수 있고 르샤틀리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반응은 질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일산화질소 2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 엔탈피가 181 양수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에서 온도를 높이면 평형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즉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 물어보는 건데요. 자, 선생님은 르샤틀리의 원리가 편하니까 르샤틀리의 원리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를 높이면 우리는 온도를 감소시켜야겠죠.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이 필요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평형상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온도를 낮추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즉, 온도가 높아지는 발열 반응의 평형상수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그 반대인 흡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평형상수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의 반대인 흡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화학평형 이동에 대한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학평형 이동, 물론 농도를 계산하거나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매 시간마다 썼었던 르샤틀리의 원리로 화학평형 이동을 예측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익숙해지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봅시다. 안녕.